여러분은 무서운 이야기를 좋아하시나요? 저는 어릴 때부터 공포영화나 괴담 같은 걸 참 좋아했습니다. 가족 중엔 그런 걸 즐기는 사람이 없었지만 이상하게도 저만은 그쪽에 끌렸습니다. 학생 때부터 혼자 공포영화를 보고 괴담을 찾아 읽는 게 취미가 되었죠. 그래서 가족들도 제가 무서운 걸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처음으로 타지에서 혼자 살게 됐습니다. 일도 자취도 처음이라 처음엔 정신이 없었지만 몇 달이 지나 익숙해지자 다시 여유가 생기고 자연스레 취미생활도 돌아왔습니다. 근처엔 비디오 대여점과 서점도 있어서 영화 DVD를 빌리거나 만화를 사 모으곤 했죠. 지금 생각해보면 꽤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역시 가장 손이 가는 건 공포 영화였습니다. 혼자 보는 게 처음엔 조금 무서웠지만 곧 익숙해져서 오히려 그 긴장감이 즐거웠습니다. 그렇게 혼자 산 지 2년쯤 되었을 때 연말을 맞아 오랜만에 본가로 내려갔습니다. 가족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 삼촌이 물으셨습니다. 너 무서운 거 좋아하잖아. 요즘도 혼자 그런 거 봐? 네, 자주요. 제가 그렇게 대답하자 삼촌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했습니다. 좋아하는 건 좋은데 너무 혼자 있을 때는 그런 거 보지 말아라. 이상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귀신이나 저주 같은 걸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왜 그런 말을 하시는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삼촌은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삼촌의 직장에 A씨라는 직원이 있었답니다.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며 집에서 공포영화나 무서운 동영상을 즐겨본다고 했죠. 그런데 몇 달 후부터 A씨가 자주 휴가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표정도 점점 어두워지고 건강이 안 좋아 보였다고 합니다. 동료가 걱정돼 물었더니 A씨는 농담처럼 귀신이라도 붙은 걸까요? 라며 웃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후로 점점 상태가 이상해졌고 결국 우울증이라는 말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삼촌은 그 말을 들으면서 이상하게 찜찜했다고 합니다. 혹시 너무 혼자서 그런 걸 즐기다 보면 진짜로 뭔가를 불러들이는 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저는 흥미롭게 들었지만 별로 깊게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며칠 뒤 다시 자취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삼촌의 말이 조금 신경 쓰이긴 했지만 역시 저는 평소처럼 공포 이야기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밤 10시쯤 무서운 이야기를 모아둔 사이트를 돌아다니며 의미가 무서운 이야기를 검색했죠. 그런데 그날 처음 보는 사이트가 하나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이트 제목은 깨진 문자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의미물명의 깨진 문자. 아이폰 화면에서도 깨져 보이길래 단순한 오류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왠지 모를 호기심에 클릭해 들어갔습니다. 사이트는 아주 단순했습니다. 하얀 배경에 검은 글씨로 날짜들이 나열되어 있었죠. 1991년 땡월땡일, 1996년 땡월땡일, 2000년 땡월땡일, 2020년 땡월땡일. 스크롤을 내려보니 마지막 날짜가 바로 그날 제가 사이트를 보고 있던 날짜였습니다. 소름이 돋았지만 호기심이 이겼습니다. 그 날짜를 눌렀습니다. 그러자 화면 중앙에 커다란 글씨가 뜹니다. 목소리에 가까이 가보자. 이게 뭐지? 무서운 이야기의 일부분인가? 스크롤을 내리자 짧은 문장이 이어졌습니다. 낯선 것에도 가까이 가야 한다. 알 수 없는 것은 직접 바라보아야 한다.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의미를 알면 무서운 이야기 중 하나인가 싶어 무심코 입으로 그 문장을 따라 읽어버렸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게 잘못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문장을 다 읽자마자 창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기의 울음소리 같기도 고양이 울음 같기도 한 소리였습니다. 창문은 닫혀 있었는데도 꽤 크게 들렸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커튼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봤습니다. 사람처럼 보이는 것들이 줄을 지어 천천히 걷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분명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머리가 비정상적으로 크고 목이 90도로 꺾여 위를 보고 있었거든요. 그 괴이한 모습들이 집 앞을 조용히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에 비친 그들의 행렬은 너무나도 현실감 있게 느껴졌습니다. 공포보다 먼저 든 감정은 이상하게도 찍고 싶다는 충동이었습니다. 저는 스마트폰을 들어 카메라를 켜려 했습니다. 그 순간 툭! 스마트폰 전원이 꺼졌습니다. 충전 부족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꺼졌습니다. 그 순간 알았습니다. 이건 보면 안 되는 거다.
온몸에 털이 곤두서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커튼을 닫고 숨을 죽였습니다. 그대로 꼼짝도 하지 않고 30분 정도를 버텼습니다. 밖의 소리는 어느새 사라졌습니다. 조심스럽게 커튼을 살짝 열어보니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평소의 거리 풍경이 그대로였습니다. 방금 전의 일이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다음날 아침 문을 열었을 때 저는 다시 얼어붙었습니다. 집 앞에 쌀이 흩어져 있었거든요. 쌀은 내 집 앞에서부터 길게 이어져 있었고 마치 누군가 일부러 줄을 만든 듯 이어져 있었습니다. 기분이 나빠 급히 집을 나섰고 퇴근하고 돌아와 보니 쌀은 깨끗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날의 일을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그 이상한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 문장을 소리내어 읽은 것이 계기였던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삼촌이 말했던 A씨도 혹시 비슷한 일을 겪었던 건 아닐까요? 이 일 이후 그 사이트는 아무리 찾아도 다시는 뜨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비슷한 사이트를 본 적이 있는 분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도 무서운 이야기를 볼 때는 평소와 다르지 않게 조심하시길 바랍니다.